자,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함수 마지막 시간으로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f라는 함수 보이시죠? 자, 요 x에서 y로 가는 f의 함수를 정의했는데, 자, 이 함수의 역방향도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즉,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가는 함수도, 역방향도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오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f의 인버스라고 해서 다시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를 y에서 x로 거꾸로 가는 1이 c로 갔으니까 c는 1로 가고 2가 a로 갔으니까 a가 2로 가고 3이 b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b가 3으로 가는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함수를 우리가 f의 인버스라고 기호로 표시를 하고 이 함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역함수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항상 역함수가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할까요? 자, 아닙니다. 자,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대1 대응 함수가 뭐였죠?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는데 1대1 함수라는 거는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데 이 y가 화살을 다 다르게 하나씩만 화살을 받아야 돼요. 즉 x1 값이랑 x2 값이 다르다. 정의역의 x1, x2가 다르다. 그러면 그 함수 값도 서로 어때야 된다? 항상 그쵸 달라야 된다라는 게 1대1 함수였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무슨 말이다? 이 함수에서 화살을 모두 다 받고 있을 때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함수일 때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y가 다른 값으로 화살을 다 받고 있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1대1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y에서 x로 가는 f 인버스라는 역함수를 뭐 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역함수의 성질과 여러 가지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선생님이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요. 자, x라는 값을 자, 여기 y 값으로 보내면은 이 y는 f라는 함수의 정의에서 fx라고 함수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1대1 대응인 경우에는 y에서 x로 거꾸로 가는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기호로는 f 인버스로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x에서 f로 가는 이 함수값을 y는 fx를 함수값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f 인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내면 된다? 요 y라는 값을 f 인버스 함수로 보내면은 값이 다시 뭐가 된다? x가 된다.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죠? 함수값을 f 인버스 y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y는 fx라고 함수값을 정의하면 거꾸로 역함수가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x값은 y를 f 인버스 함수를 보낸 함수 값이기 때문에 x는 뭐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다? f 인버스 y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y는 fx라 함수값이 정의가 되면 거꾸로 x값은 y에서 f 인버스 함수값을 태워 보낸 함수값이 뭐가 된다? 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자, 하나씩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일 때 1대1 대응함인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1대1 대응하면 역함수 y에서 x로 가는 f 인버스가 존재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y는 fx로 함수값이 정의가 되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는 f 인버스 y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립하는 성질은 뭐냐면 f 인버스 역함수와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 다시 x 자기 자신이 나온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볼게요. 지금 f 인버스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f 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 f 인버스의 fx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fx 값은 함수 값이 y 값이죠. 그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인버스 y는 다시 x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f 함수와 f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 x의 함수 값을 보냈더니 다시 뭐가 됐다? x가 됐다. 자, 다시 자기 자신 값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를 한다? 그쵸? 항등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f 함수와 f 인버스 함수를 합성하면 x에서의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 x 자기 자신 다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f 인버스와 f의 함수를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해버리면 f의 inverse y가 되고 f inverse y는 fx고 이 fx 값은 y가 돼서 어떻게 정의가 된다? y 값이 다시 y 자기 자신이 나온다.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인데 y에서의 항등함수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 그 다음에는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지면은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x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함수는 우리가 보통 어차피 x, y는 변수이기 때문에 x, y 자리를 서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x, y를 서로 바꿔서 y는 f 인버스 x다라고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럼 첫 번째, 자, 이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3x,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변으로 옮기면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1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어차피 얘는 x, y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익숙하고 그 다음에 보기가 좋기 때문에 x, y를 서로 자리를 바꿔서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y는 3x 플러스 1에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자, 앞에서 했던 성질에서 세 가지 성질 배웠잖아요. 그 세 가지 성질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두 가지 성질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f 인버스 역함수를 한 번 더 역방향으로 보내면 다시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x에서 y로 간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역함수를 보냈어요. f 인버스 역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럼 정의를 하고 나서 다시 역함수 보내면 다시 x에서 y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 자신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역함수의 성질은 자,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자, f와 g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자, f와 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에서 y로 간 f라는 함수가 있고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이 함수는 x에서 바로 어디로 가는 z로 가는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기호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g와 f, 동그라미 f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 정의를 했으니까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는 f 인버스가 되고 z에서 y로 가는 함수는 y에서 z가 g 함수이기 때문에 g의 인버스 역함수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하고 f 합성한 거에 자, 얘를 자리를 바꾼 f 인버스와 g 인버스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합성함수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먼저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가운데 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f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다시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항등함수는 어차피 합성해도 그냥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서 얘를 없는 함수라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남는 거는 g함수와 g의 인버스 역함수가 남겠죠. 그래서 g와 g 인버스를 또 합성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기 때문에 다시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g와 f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해줘도 가운데 거 결합법칙에 의해서 가운데 걸 먼저 연산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찬가지로 역함수와 f라는 역함수와 원래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성립하니까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다. g와 f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 한꺼번에 합성한 거 역함수는 각각 역함수의 뭐한 거와 같다? 합성한 것과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교과서 문제 3번에서 fx와 gx의 예시를 통해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자, 지금 여기 책에 y는 fx라는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자, y는 fx. 자, 그 위에 임의의 점을 a, b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요 a, b가 y는 fx의 점이니까 f에는 b라 쓸 수 있고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a는 f 인버스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역함수 위에 뭐 어떤 점? 그죠? b, a라는 점이 이 역함수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 b는 y는 fx 위의 점이고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a, b라는 점하고 b, a라는 점은 자, xy 자리가 바뀌는 거는 두 개를 뭐 할 때, 그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xy 자리에 자리가 바뀌죠. 따라서 우리가 뭐라 정의할 수 있냐? y는 fx라는 함수랑 역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에 뭐 한다?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지금 y는 2x-1의 그래프를 여기에 그래프 책에서 나타냈어요. 어떻게 나타냈느냐? 여기 y는 2x-1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직접 얘를 역함수를 구해서 우리 아까 자리 바꿔서 y에 대해서 x에 대해 정리해서 xy 자리 바꿔서 계산을 해서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 y는 2x-1 그래프를 y는 x에 뭐 시키면 그쵸? 대칭 이동시키면은 우리가 뭐를 그릴 수 있다?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문제 4번에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역함수를 계산해보고
다음에 직접 역함수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 역함수의 성질도 확인해보고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